특검 얘기도 하시죠. 예. 그리고 다른 특검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겨레 경향 등이 썼네요. 그렇습니다. 한겨레 3면 보여주시면은 조국혁신당이 이제 낸다는 얘기죠. 검찰 독재 종식 상승세 조국혁신당 한동훈 특검법 내겠다라는 기사인데 아시겠지만은 내용이 뭡니까? 아시겠지만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네. 그다음에 이 딸 논문 딸. 대필 의혹 사건, 한동훈의. 한동훈 위원장 네.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된다. 특히 검사 출신 대통령, 검사 출신 집권여당 대표라고 해서 예외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 문제와 관련돼서도 현재 권력이 범죄 혐의를 받는 국방부 장관 도피시키는 거 본 적 없다. 지시한 사람이 윤 대통령이라는 게 확인되면 탄핵 사유라고 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볼륨 하나씩 높여갖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민주당이 하는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특히 한동훈 위원장의 딸이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에서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 이렇게 부풀려서 봉사상을 수상한 거 그리고 전문 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을 실행했다는 의혹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거론을 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거론을 하면서 특검을 어쨌든 다음 국회에서 의석을 주면 하겠다라고 하니까 기자들이 뭐 이것에 대한 질문을 쭉 하다가 네. 마지막에 이걸 물어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조국 대표 어쨌든 본인이 비례대표도 출마한다고 하고 그렇죠. 간다고 하는데 본인도 어쨌든 자녀 입시 비리하고 감찰무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이 나와서 혹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면 이거 본인이 할 수 있는 겁니까? 물어봤거든요. 뭐라고 했느냐? 나는 지구가 내일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마찬가지 기사를 경향신문이 조국 22대 국회 첫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할 것 날 세워라는 제목으로 요 이제 5면에 싣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얘기를 쭉 쓰면서 또 조국혁신당이 오는 15일에 비례대표 20인의 명단을 발표하고 18일에 최종 순위를 결정할 건데 후보자 모집에 지금 101명이 몰렸거든요. 예. 근데 이 순번을 당원 및 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로 정할 건데 조국 대표가 어느 순번에 들어갈 거냐를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투표로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관련해서 제가 어디 경제신문인데요. 양대 경제신문 중에 하나입니다. 사적 보복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냐. 조국 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내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뭐 징계 의혹이랄지 그거는 윤석열의 징계 의혹이잖아요. 네. 뭐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헤드라인도 그렇게 썼고 안에 기사 내용도 그런 게 있어. 이거 사적 보복이 아니냐고. 그런데 이제 그런 정신없는 신문사들에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그러면 윤석열이 한 모든 행위가 사적 보복이야. 이거 지금 특검법 발의를 하는 게 야 사적 보복하려고 국회에 들어가는 거냐? 뭐 기사의 뉘앙스가 그런 거거든.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한 게 모든 게 다 사적 보복이라고요. 국정 운영을 한 게 아니고 사적 보복을 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전 정권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한 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얘기한 게 그런 거고. 그렇죠. 물론 이제 이렇게 나오는 조국 대표가 이렇게 나오는 정치적 노림수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이게 정의를 실현하겠다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네. 정치적 노림수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권 심판론이라는 거를 최대한 키우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면서 동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같이 끼워 넣어가지고 이 심판 구도를 크게 만들려는 거거든요. 그치. 근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같이 볼 만한 게 사실 이 특검 법에 관련해서 뭐 크게 뭐 우리가 해설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같이 볼 만한 게 한겨레 1면입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이걸 잘 하려면 어쨌든 조국 혁신당도 동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사실은 더 관건인 것 같아요. 한겨레 1면 보면은 윤 정권 심판론 들끓는 광주 민심 나라 엉망 민주당도 잘한 거 없어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는데 이게 예. 광주 민심을 르뽀로 들어본 겁니다. 예. 한겨레 기자가 가서. 예. 근데 여기에 나온 게 이제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가 좀 표현이 되는데 광주 시민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막말로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아도 경우가 있고 상도덕이 있는데 그래서 내 몫이 아니면 내 몫이 아닌갑다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경우가 없다. 굉장히 화가 나 있다 이분들이. 그런 상황인데 너무 서민적이고 멋진 말이다. 너무 그렇죠. 그렇지. 그런데 이렇게 화가 난 상황에서 경우가 없어. 그렇죠. 화가 난 상황에서 그러면 어느 야당의 표를 던질까에 대해서는 지금 심경이 복잡하다라는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조국 혁신당에 대한 기대와 의구심이 교차하는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뭔가 조국 혁신당이 잘해낼지 모르겠고 일단 유행 같다는 생각도 든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기대가 커 보이는 기류다.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 이런 심리의 바탕에는 민주당이 1987년 민주화 이래 최대 의석을 차지했는데도 정권을 내줬고 윤석열 정부 견제도 제대로 못했다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오랜 동지에게 차마 등을 돌리지 못해 지역구 선거에서 민주당에 투표를 하지만 비례대표 선거에서 새로운 친구에게 회초리를 들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야당이 똘똘 뭉쳐야 하니 민주당 심판을 유예하는 것일 뿐 민주당이 잘했다는 게 아니다. 광주 시민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여서 조국 대표의 저러한 어떤 공세는 아마도 이런 여론, 이런 민심에 부응하고자 하는 선택일 수도 있겠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호남의 마음은 여러 갈래로 좀 나눠져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뭐 네. 이거 이 르포 하나를 가지고 그 마음을 다 대변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죠. 르포 내용을 기초로 해서 말씀드리면 네. 르포 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거기에 인터뷰에 응한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광주 민심은 하나다. 이렇게 불합리한 세상을 두고 정치인들이 입 닫고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느냐.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을 강한 야당이 필요하다. 검찰 정권의 피해자들이 모인 공격수 정당으로 우리 마음을 잘 대변해 줄 것 같다.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지지사를 표현하는 게 이런 거라는 거고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180석이라고 하는 87년 민주화 이후에 제일 많은 의석을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윤석열 정부를 견제했느냐. 여기에 대한 불만, 그렇죠. 뭐 물론 민주당 내분이나 이런 것에 대한 뭐 서운함, 뭐 화남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주류의 감정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들이 어찌 됐든 간에 민주당 사실 비명계를 내쳤다고도 얘기하지만 예. 경선에서 비명계가 줄줄이 탈락하고 있는 것 예. 이런 것도 또한 이 마음이 일정 부분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제발 좀 잘해라. 근데 민주당도 진짜 잘 들어야 되는 게 광주나 전라도 호남의 민심은 진짜 한 번, 두 번 정도 하고 정말 못할 것 같다. 못 이길 것 같다. 에? 보수 정당이나 호남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을 못 이길 것 같다. 그러면 민주당이 민주당이든 민주당의 누구든 간에 그러면 냉혹합니다. 거기에 관해서는. 아 그럼요. 그렇죠. 예. 거기에 관해서는 민심을 정말 뼈저리게 듣고 정말 노력해야 돼요. 개인 영달만 지금 생각하면서 국회의원 하겠다라고 나서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 봐.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 또 예. 이제 이러면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 관계를 얘기하면 반드시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다른 비례대표 문제. 그래서 더불어민주연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막 공격을 받던 비례대표 요 문제와 관련돼서 이 공격을 받던 분들이 사퇴하는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제 또 더불어민주당이 자체적으로 파견해야 된다고 할까요? 자기들이 추천할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또 공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좀 여러모로 혼란스럽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떤 공격의 포인트로 보는 것 같아요, 보수 진영은. 그래서 중앙일보의 경우에는 일면을 보시면은 아예 지금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반미 추경, 최악 부적격 논란, 비례대표제 회의론 커진다. 아유, 정말. 저렇게 제목은 저렇게 썼지만 예. 사설에서는 거의 이럴 거면은 비례대표제 없애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예. 근데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